자, 다음으로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 만약에 소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할 때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호원을 여기에 2m 부분에 인가를 해주는데, 신호원은 반드시 그 신호원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서 인가가 되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회로 이론 시간에도 배우고 태분인 등가회로 할 때도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노드 X 단자를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고요. 그러면 노드 X, 즉 신호원의 전압원과 신호원의 저항 성분을 제외했을 때 2m 단자에서 바라보는 노드를 X라고 하고, 이때 바라보는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자, 베이스가 일단 AC 그라운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GM분의 1이 임피던스 성분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회로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받아봤을 때 간단하게 이제 등가회로로 그러면 신호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RS라는 신호원 저항 성분이 존재하고, GM분의 1이라는 2m 단자에서 바라본 BJT의 저항 성분이 존재하죠. 여기 X 노드가 존재를 하고, 그러면 V 인풋을 인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V 인풋이 그대로 2m 단으로 인가가 되는 게 아니고 RS와 GM분의 1의 저항들에 의해서 볼테이지 디바이더로 해서 전압이 인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VX 전압은 어떻게 되냐? VX 전압은 볼테이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RS 더하기 GM분의 1 분의 GM분의 1 곱하기 V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각각 분모와 분자에 GM을 곱해줘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GM RS 분의 1 곱하기 V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V 아웃풋 단자는 어떻게 될까요? V 아웃풋 단자는 우리가 게인을 아까 구했었죠. 게인이 GM 곱하기 RC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풋 단자는 VX, X노드를 이제 인풋으로 보기 때문에 V 아웃풋은 GM 곱하기 게인 곱하기 인풋 전압, 여기 X노드에 있는 전압이 되는 거죠. VX가 되고, 요 값을 VX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줘서 유도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K는 GM분의 1 더하기 RS분의 RC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대입해서 쭉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GM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던 형태의 수식이죠. 자, 이 수식을 어디에서 봤었냐면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이미터가 디제너레이션 됐을 때 게인이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가진 경우에 게인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나요? GM 분모에 GM분의 1 더하기 2m 단자의 저항, 그리고 컬렉터 단자에서 바라본 저항을 분자에 놓는다고 했죠. 즉 2m 단자에서 바라본 저항을 분모에 놓고 컬렉터에서 바라본 저항을 분자에 놓으면 게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소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하게 되면 원래 게인보다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수식 말고 요전에 변형해주기 전의 수식을 살펴보면 1 플러스 GM RS만큼 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소스 레지스턴스가 추가가 되면서 인풋 시그널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볼테이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나눠진 다음에 감쇄된 전압이 들어가게 되고, 이 결과로 인해서
볼테이지 게인이 낮아진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결국 이 효과는 굉장히 커먼 에미터가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됐을 경우와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리얼리스틱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회로가 나와 있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호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신호원 저항이 2m 단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얼리 이펙트를 지금 고려한 상황이네요. 거기다가 베이스 단자의 저항까지 존재하는 회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RB가 들어가 있으면 회로 해석이 복잡하니까 이 RB 성분은 없다고 0이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신호 해석을 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는 과정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신호원을 단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락시켜줘서 지금 바로 RE가 그라운드로 연결이 됐고, 요 회로에서 우리가 저항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봅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컬렉터 부분의 저항 성분인 RC 앞단에서의 저항을 먼저 구하고 그 저항을 등가이로로 그려놓은 후에 최종적으로 Rout2라는 최종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회로 부분을 잘 보시면 어떤 회로랑 비슷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학습한 회로 중에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던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즉 에미터 디제너레이션을 가진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랑 회로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소신호 회로를 그려서 유도하는 방법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 당시에 이쪽 단자에 RO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에 GMV 파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RE랑 베이스 단의 R파이 성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나타나 있었고요. 결국 여기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가 IX 그리고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가 또 IX라고 해서 이 전류가 여기서 GMV 파이만큼 빠진 전류가 여기로 흐르고 이쪽 저항으로 흐르는 거죠. R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쭉 연립 방정식 등을 세워서 풀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자, 가로하고 1 플러스 GM 곱하기 R2랑 R파이 이쪽 단에 존재한 저항 성분의 병렬이었고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R로 곱해주고 더하기 RE와 R파이의 병렬 성분을 해줬을 때 아웃풋 임피던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전에 학습을 했었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쉽게 Rout2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RC가 있고 등가이로를 Rout1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 저항이죠. 최종 임피던스는 Rout1과 RC가 병렬로 연결된 걸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나눠서 유도를 하면요. 그래서 이러한 유도하는 과정들을 꼭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먼 이미터 그리고 커먼 베이터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죠. 대신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는 R이라는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스테이지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RE라고 하는 저항을 신호원에 시그널 레지스턴스로 고려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럼 등가이로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똑같죠? 등가이로가 이렇게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원래 VCC도 그라운드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여기 좀 책에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주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랑 실제 인풋 시그널의 임피던스를 고려한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가 아웃풋 임피던스가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스몰 시그널을 해석을 하려고 인풋 부분을 단락을 시키고 신호원을 단락을 시키는 거죠. 단락을 시키고 소신호 회로를 그려보면 소신호 회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베이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베이스 레지스턴스가 0이라고 가정하고 해석을 했었죠. 여기서는 베이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대신 복잡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얼리 이펙트 성분은 무한대, 즉 얼리 볼테이지가 무한대가 돼서 얼리 이펙트를 나타내는 저항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 해석을 하기 전에 그러면 베이스 부분에 레지스턴스가 달린 경우가 존재를 할까요? 존재를 하죠. 그 이유는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베이스 단자의 저항을 볼테이지 디바이더로 연결해서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회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지금 RB를 0이 아니라고 하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요. 자, 그러면 소신호 등가회로를 지금 그려놨죠. 소신호 등가회로에서 이 부분이 지금 BJT 성분을 나타내는 거고, 이번 베이스 부분에 RB 저항이 들어가고 AC 시그널이니까 DC는 다 그라운드로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도 그라운드로 처리가 되죠. AC 성분이니까 DC가 그라운드가 처리되는 거죠. 로드 저항 RC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인풋 단자에 V 인풋 전압원과 R이라는 신호 레지스턴스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V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V 아웃풋은 여기 전류 곱하기 RC죠. 즉 마이너스 GM V파이 곱하기 R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V파이에 대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GM RC Vout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P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럼 P 단자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P 단자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 P 단자의 전압은 잘 보시면 R파이와 RB 저항 더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VP가 구해집니다. 어차피 안 보이시죠? 요 노드의 부분이랑 이 노드의 부분이랑 병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VE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이쪽을 통해서 VP를 구해보는 거죠. VP를 구해보면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V파인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계산을 해야 VP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R파이 분의 V파이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류 성분입니다. 전류고 저항 성분은 R파이랑 R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더해준 다음에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V파이 대신에 GMRC Vout을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GMRC분의 Vout. 그러면 최종적으로 R파이 GMRC분의 Vout 곱하기 R파이 더하기 RB가 되고요. 여기서 R파이랑 GM 곱하면 뭔가요? R파이는 GM분의 베타죠. R파이는 GM분의 베타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나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노드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커런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런트의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R파이 V파이 더하기 GMV파이, 지금 요 전류 더하기 요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흐르는 전류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게 요거니까요. 그래서 잘 보면 지금 여기 뭔가 부호가 빠진 건가요? 부호가 빠진 게 아니죠. 전류 성분이 저도 여기 복잡해서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헷갈리시겠는데 GMV 파이 전류가 이렇게 가고 이쪽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했을 때 요 전류가 된다라고 가정해 준 거죠. 요 전류 더하기 요 전류가 요 전류라고 가정하고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V파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R파이분의 V파이 요게 이쪽에 흐르는 전류고요. GMV파이 여기 흐르는 전류죠. 이게 R이 저항에 VP-Vin 전압과 같다고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줍니다. V파이를 묶어줘서 나타내고요. R파이분의 1 더하기 GM이 되고 V파이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수식 마이너스 GM RC분의 Vout이죠. 요거를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 분의 VP-V인이죠. VP는 우리가 아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대입해 준 후에 우리가 넘겨줘서 정리를 쭉 합니다. 다 곱해주고 정리를 쭉 해가지고 복잡한 거를 쭉 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쭉 다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R파이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RE 더하기 RB 분의 베타 RC가 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요거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각각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는 알파죠. 베타는 알파고 이 알파는 거의 1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RC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가 GM 베타 베타 플러스 1을 나눠줬으니까 이것도 1이 되죠. 그래서 GM분의 1 그리고 R이 베타 플러스 1 R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결과죠. 결국 이제 베이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하면 볼테이지 게인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RB 성분이 있지만 베타 플러스 1만큼 나눠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베타가 5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좀 RB 저항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E 저항보다는 반드시 한 100배 정도는 작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이 경우도 똑같이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베이스 쪽에 저항이 존재할 때 개인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뭔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미터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 분의 컬렉터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을 하면 개인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컬렉터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은 RC 하나만 있고요. 베이스 부분에서 바라보면 GM분의 1 더하기 여기 RE가 있고 여기 이미터에서 RB 저항, 즉 베이스 노드에 있는 저항을 바라보면 베타 플러스 1만큼 작아지게 보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소신호 해석을 쭉 해보시고 이 결과를 바로 직관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법칙이라 해야 되나요? 룰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먼 이미터와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스테이지의 게인을 비교를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베이스 쪽에 저항이 존재하는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고요. 오른쪽이 베이스 쪽에 여전히 저항이 존재하는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RB 성분은 왜 존재하는지 얘기를 했었죠. RB 성분은 우리가 볼테이지,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바이어스 회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개인이 감소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베타 플러스 1만큼 나눠져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다 돼 있죠. 지금 보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볼테이지 게인의 크기는 소스 저항과 베이스 저항을 가지고 있을 때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가 베이스 레지스턴스와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이 아니죠. 디제너레이션을 가진 것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게인의 페이즈만 다르다는 겁니다.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는 게인이 지금 계속 다 플러스로 나오죠. 반면에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는 다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 두 개를 똑같이 법칙을 적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턴스를 가지는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인풋 임피던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등가회로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 인풋 단자에 신호원을 없애버리고 VX라는 신호원을 넣어주고 아웃풋 단자를 오픈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아웃풋 단자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원래는 Vin이라는 전화번호가 RS라는 시그널 소스 레지스턴스가 있었죠. 근데 그 성분이 없어지고 바로 VX라는 전화번이 여기에 2m 단자에 연결이 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V파이가 얼마일까요? V파이는 R파이 더하기 RB분의 R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VX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테이지 디바이더 수식을 쓴 거죠. 여기서 대신 단자 특성을 잘 보면 지금 요게 지금 너무 헷갈리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요 성분을 그대로 요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R파이 RB가 있고요. 그리고 요 R파이에 마이너스 플러스 V 파이가 걸리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V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파이랑 VX가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고요. 기존의 볼테이지 디바이더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R파이 더하기 RB분의 R파이 곱하기 VX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를 구했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IX는 얼마냐? 요 IX는 요 전류 더하기 이 전류가 되겠죠. 요 전류는 R파이 V파이 전류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R파이 V파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항상 방향을 잘 기억하고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방향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IX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GMV파이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R파이에 걸리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더하기 2번 이 3번과 똑같아야 되죠. 대신 부호는 반대고요.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R파이분의 V파이 더하기 GMV파이가 마이너스 I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V파이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럼 요 위의 수식을 이렇게 대입해주고 VX와 IX를 넘겨주면 R인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파이분의 1 더하기 GM 곱하기 V파이가 지금 마이너스 R파이 더하기 RB분의 R파이 VX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곱해주고 마이너스 IX가 되는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부호는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R2는 IX분의 VX니까 IX는 요로 넘겨주고 요 전체 성분들이 반대
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알파이는 GM분의 베타죠. 그러면 베타 분의 1 더하기 1GM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이 더하기 RB분의 알파이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이는 어떻게 되나요? GM분의 베타죠. GM분의 베타. 그러면 이 GM이 사라지고 결국 베타만 남죠. 그럼 베타를 곱해주면 1 플러스 베타가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저항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파이와 RB를 더해주고 베타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간략화해서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이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RB로 나눠서 표시를 해줘서 간략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이는 GM분의 베타니까 넘겨주면 GM분의 1이 되는 거고, 베타 플러스 1의 베타는 알파의 값이랑 같죠. 그러면 알파는 1이니까 간략화하면 GM분의 1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결국 베타 플러스 1 베타 요거를 계속 유도로 한 다음에 이게 1이니까 무시해 준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가 GM분의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R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m 단자에서 바라보는 저항이 GM분의 1이죠. 그런데 베이스 부분에 있는 저항 성분은 베타 플러스 1만큼 나눠진 상태에서 값으로 보인다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Degenerate Common Emitter Amplifier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ommon Emitter Amplifier가 Degenerate Emitter Degeneration을 가질 경우에는 2m 단자에 연결된 저항 성분이 베타 플러스 1만큼 곱해져서 나타나졌죠.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간략하게 나타나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풋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이쪽 에미터에서 바라보는 인풋 임피던스죠. 그러면 GM분의 1 더하기 여기 베이스 부분에 보이는 저항이 베타 플러스 1만큼 나눠져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합쳐져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커먼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소자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바라보면 일단 알파이 성분이 보이는 건 아시죠?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죠. 베이스 부분에 바라보는 저항 알파이다. 그런데 베이스 부분에서 2m 부분에 저항을 바라보면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진 크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임피던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약간 공식, 법칙처럼 외워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소신호 해석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인풋 임피던스를 직관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5.39에 왼쪽과 같은 회로가 있죠. 지금 보시면 RB 저항이 달린 앰플리파이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뭐 REQ라고 지금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등가이로를 나중에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 Q2의 베이스 부분에서 에미터 부분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RX라고 두고 최종적으로 R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REQ는 직관적으로 구했을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앞에서 바로 했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GM 1분의 1. 여기서 1 붙이는 이유는 Q1 소자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여기다가 RB라는 저항 성분이 있어서 베타 플러스 1을 나눠줘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관적으로 이 저항 성분을 이렇게 등가이로로 그려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RX에서 바라봤을 때 GM2분의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지죠. 그리고 이 저항 성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항이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법칙을 잘 외우신다면. 그래서 법칙을 반드시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시험 칠 때나 이럴 때 유리하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커먼 이미터와 커먼 베이스만 살펴봐도 굉장히 유사한 특성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 법칙을 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